안녕하십니까. 레스몰TV 배스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35년 투자 경력의 전업투자자이자 슈퍼게임이신 남석관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작년이 아니구나 올 3월 달에 한번 모셨는데요. 네.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업투자 21년 됐죠. 그래서 전업투자자 남석관입니다. 오늘 이 남석관 대표님의 1등한 비법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트레이드들을 되게 물어보니까 좀 어떤 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봄에 여기 제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안 좋을 때였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때도 안 좋을 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장이 안 좋은데 사기는 뭘 사요? 쉬어야지. 그 분이 맞네요. 우리가 이 단기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래는 시장을 이기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강의를 예전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긴다라는 게 거의 그 일반 투자가들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아주 어려울 때는 잠깐 쉬어주면 돼요. 그리고서 그 잠깐 쉬어도 그때 반짝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씩 하고 한 번씩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뭐 2,900포인트가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되게 나쁘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장이 나쁠 때는 조금 쉬어주고 뭐 한 달을 쉬어도 되고 뭐 보름을 쉬어도 되고. 대표님은 지금 현재 뭐 지금 뭐 9월, 10월 뭐 지금 안 좋잖아요. 이 동안 또는 매매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매매를 했는데 뭐 수익률이 좀 어땠는지. 되게 어렵죠. 저도. 그러니까는 제가 월별로는 이제 보통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는데 7월, 8월, 9월, 10월 달은 거의 그 또이또이. 또이또이라 그러면 안 되고. 거의 뭐 평균. 용어가. 평균만 해도 잘한 거죠. 지금 다 마이너스 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마이너스 났던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1년 평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1년에 보통 장이 아무리 나빠도 석 달 마이너스 된 경우가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최악이고 이제 보통 한 2달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반타작 하는 것 같아요. 반타작. 그래도 그 지금 전반기 6월까지 벌어놓은 거를 잘 지금 이렇게 케어하는 편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진짜 7월, 8월, 9월, 10월은 뭐 이 대형주에서까지니까는 그 갖고 있는 거 대형주. 또 장기 투자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까져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뭐 벌써 그 8월 달인가 그때 이제 다른 채널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체 자산에 뭐 대형주라고 해봤자 한 10% 갖고 있는데. 많이는 안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10% 이제 많이 이제 슈퍼게임이 되셨으니까 한 50%는 아니요. 저는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주식은 그 미국 주식은 편하니까는 이제 그 롱텀하기가 좋은데 나름 제가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장기 때 최소한 그 2008년도 이후 2009년도부터 이렇게 주식이 쭉 올라올 때 그럴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작년도 괜찮았어요. 작년은 괜찮죠. 작년은 이제 수익이 안 나고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주식 작년에 돈을 못 벌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10년에 한 번 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서 올해는 크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2018년 1월 달에 2,600포인트를 찍었었거든요.
그러고서 2019년도 그 다음에 8월 달에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 경제보복 그래가지고 198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벌써 한두 달 전에 그랬죠. 내년 2월 달까지 장이 없다고. 참 아쉬운고 속상한 일이지만 내년 2월이 지나고 3월 달 정도 돼야지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조금 보여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저 스스로 터득한 그런 거, 그런 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답답하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오래 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그래 놓고서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10%라고 해도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속이 거기 뭐 이게 주식이 떨어질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돈이 아니죠. 뭐 맞아요. 그냥 몇 억씩 까먹는데 뭐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그렇죠.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고 그죠? 맞아요. 속이 안 편하시죠? 그렇죠. 제가 되도록 어떻게 숫자를 안 봐야 돼요. 숫자를 보면은 뭐 속상하니까 속상하죠. 그냥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빨리 잊어버리고 모니터 끄버리고 가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아주 답답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못 가니까는 또 이게 붙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까먹을 수가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덕목이 하나 있어요. 덕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내력이에요. 인내. 단기 투자도 인내력이 필요합니까? 그거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필패예요. 필패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과거에 이제 저를 잘 모르시던 분들은 저 사람은 이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 잘하고 그러니까는 주식 중독이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빨리 팔아버려요. 그러고서 저는 주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보다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현금화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눈팅만 하는 거 장이 좋아도 장이 좋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 매매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시장인지 그렇죠. 아닌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막 짧게 빠져버리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단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고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그럼 시장이 어떨 때 이제 마치 턴이 돌아섰다. 감지가 됐을 때 이제 좀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물 들어올 때 이제 놓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이 얘기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20년, 25년 전에 제 주변에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나 뭐 이런 아는 지인들하고 장 나쁠 때 돈을 다 까먹어요. 보통 대부분. 그러고서 정작 장이 좋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시드머니. 그런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시드머니예요. 자기 시드머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돈이라는 게 거저 만들어진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돈들 복권 당첨된 돈, 그거 빼놓고서는 전부 다 그분이 그 돈을 만들 때까지 피와 땀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게 그 사람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원금, 이거는 진짜로
절대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아주 이 간절함 있죠.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이제 돈을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잃는 게 전부 다 높은 주식 사서 그런 거예요. 맞죠. 예. 그 장이 나쁠 때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으면 사고 싶단 맞아요. 말이에요. 손이 먼저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는 그냥 뭐 돈을 잃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전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어디서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식 투자가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장이 좋아서 막 올라갈 때는 진짜 그냥 뭐 항상 그 무지개 위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이게 청사진, 미래 청사진, 수익 확정되지 않은 그 미래 맞아요. 수익까지 그냥 막 이래서 그림을 그리고 뭐 그 집을 짓고 막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오래 해서 참 돈 벌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수익을 이렇게 불러오는 아주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시드머니는 간수할 수 있도록 그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트레이드 할 때 항상 그 본인만의 이제 금액이 보통 정해놓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너무 금액이 커도 매매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트레이드 계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5억만 운영하겠다, 뭐 15만 운영하겠다, 뭐 딱 정해놓고 이제 거기다 해놓고 더 수익 나면 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잘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장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5억 계좌, 10억 계좌 가지고서도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회하는 계좌는 보통 1억짜리로. 그래서 1억도 그 트레이드 하기는 사실 큰 돈인데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원체 그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1억 사고 팔기 쉬운가 봐요. 1억 쉽죠. 1억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종목도 1억 사고 팔기 어려웠던데.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벌써 빠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않는 종목을 사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회 할 때 항상 거래량이 많은 종목만 하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는 것은 그 평상시보다 이제 호재가 있고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전주 같은 거 말고 근데 정상적인 종목인데 이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왜 역사권에 매물이 활발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그러면 거래가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5억, 10억짜리 계좌 가지고도 단기 매매를 할 때 뭐 몇만 주씩 사고 심지어 뭐 그 특정할 때 뭐 50만 주, 100만 주 살 때도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몇 천만 주 거래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매도하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세금 많은 보통 얼마를 한 계좌에 운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해놓을 때 보통은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하는 계좌는 최하로 한 2억 정도로 하죠. 2억 정도. 2억 정도로 하는데 많이 할 때는 한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오. 그러고서 이제 그 단기 하는 계좌도 제가 좀 계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는 계좌도 한 6개 정도는 있어요. 또 이렇게 뭐 방송에 보니까 뭐 한 50억씩 뭐 이렇게 100억씩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트레이더를.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다 트레이드를 하시는지 난 근데 뭐 누가 나 보긴 봤습니다. 하여튼 뭐 50억 100억씩 트레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로는 글쎄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 방송에서 깨지는 거만 보이더라고요. 수익은 못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나는데 방송 나올 때는 깨지더라고요. 그분 그렇게 하시면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원래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대회하고 관계없이 1억짜리 계좌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천만 원이 수익이 나면 빼고 2천만 원이 뭐 수익이 나면 빼고 그렇게 이제 계속 빼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빼라고 그러고 그러면 복리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복리 효과를 볼 정도로 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그러고서 그 정도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그 수년 동안 연습이 돼서 실력이 쌓여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사이즈가 좀 큰 계좌들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계좌들도 전부 다 1억, 2억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뺄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는 이제 계속 키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큰 계좌들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냐면 10억으로 잡아요. 10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중장기 투자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그 첫 책 같은 경우는 2억 가지고 20억 만든 거. 저는 강의할 때 제 계좌를 그 대면 강의할 때 제 계좌를 다 오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픈을 하는 게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 작은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작은 돈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동기부여를 좀 심어주고 투자자분들한테 특히 주린이 분들한테 요즘에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4년 전 그때 첫 책을 쓸 때만 해도 저쪽에 그 뭐 대치동 쪽 이런 데 보면 그 30평짜리가 20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20억 조금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이거 뭐 좀 잘못됐다 싶은데 지금은 뭐 30억이 훌쩍 넘었죠. 그게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값이 높은데 그 주식 투자를 하면 1억, 2억 가지고서도 20억, 3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이 나쁘더라도 어떻게 계좌를 관리하고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제가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서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저 주식 잘하는 거는 저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뭐 이렇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고 뭐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증권회사 직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처럼. 저도 일반인입니다. 일반 사람이니까는 이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아무튼 내가 많이 알고 내가 터득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해야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무신장 성실하게 공부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년 전 막 이럴 때
새벽 4시, 5시까지 인터넷 거의 컴퓨터 컴맹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기업 조사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상장사 이름만 되면요. 저 코드 번호는 모르는데 어떤 회사 그러면 대표가 뭐 하고 뭐 하는 회사고 작년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회사 전망이 어떻고 그런 거를 그 2,000개 회사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아니, 있었어요. 머리가 좋으시고. 아니,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2,000개를 외우고 계시면 머리가 좋은 거. 아니, 저는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도 어떤 주식 이렇게 하면 지금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거는 대충 지금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몇 년을.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사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원래 장 끝나고 저녁 시간에는 다시 복귀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외부 일도 좀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게으른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하려고 묻어내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시장이 이제 물 들어올 때 이제 놓친다고. 그리고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금 보니까 음봉이 6개인가 5개가 나오고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언제 시점에 내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놓쳤겠다. 물 들어오는 걸 언제 파악을 해가지고 놓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2월 달이라고 하는 그것도 왜 2월 달인지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